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김정희는 눈을 뜹니다. 74년을 살아온 몸은 이미 시계보다 정확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무릎을 주무르며 천천히 거실로 나섭니다. 창밖은 아직 어둡습니다. 부엌불을 켭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어젯밤 준비해둔 재료들을 꺼냅니다. 손녀 은채의 도시락을 싸는 시간입니다. 시금치를 데치고 계란을 부치고 소시지를 익힙니다. 은채가 좋아하는 반찬들입니다. 밥을 퍼담고 김을 올립니다. 뚜껑을 닫으며 정희는 작게 미소 짓습니다. 정희는 남편을 마흔에 먼저 보냈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였습니다. 어린 아들 하나를 키워야 했습니다. 식당 설거지부터 청소까지 손에 잡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던 날 정희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아들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쉼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오고 손녀가 태어났습니다. 집안일과 육아는 자연스럽게 정희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가족이니까요. 6시 은채가 일어납니다. 할머니, 오늘도 도시락 싸주셨어요? 그럼 맛있게 먹어라. 감사합니다, 할머니. 은채는 볼에 뽀뽀를 하고 현관으로 나갑니다. 정희는 문 앞에 서서 손녀가 계단을 내려가는 모습을 봅니다.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하지만 문을 닫는 순간 피로가 밀려옵니다. 정희는 소파에 앉아 잠시 눈을 감습니다.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뻐근합니다. 오늘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빨래, 청소, 저녁 준비. 오후엔 아파트 2층 댁 청소도 가야 합니다. 가정도우미 일입니다. 조금이라도 돈을 벌어야 합니다.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으니까요. 정희는 다시 일어섭니다. 세탁기를 돌리고 걸레를 삽니다. 창문을 닫고 화장실을 청소합니다. 손은 움직이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습니다. 저녁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이 밥을 먹습니다. 엄마, 반찬 맛있어요. 며느리 수경의 말입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수경의 눈빛엔 감사보다 익숙함이 담겨 있습니다. 당연한 것처럼요. 정희는 숟가락을 놓고 가족들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모두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정희의 존재는 식탁 위 반찬들 사이로 흐릿하게 지워집니다. 그날 밤 정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봅니다. 어둠 속에서 질문이 떠오릅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 걸까? 대답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희의 하루는 여전히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며느리 수경의 말투가 조금씩 변했습니다. 어머니, 청소는 다 되셨어요? 아침 출근 전 수경이 묻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했어요. 화장실 환풍구는요? 거기 먼지 쌓이잖아요. 정희는 대답 대신 미소를 짓습니다. 수경은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바릅니다. 정희는 걸레를 들고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며칠 후 수경이 또 말합니다. 어머니, 빨래 좀 따로 해주세요. 제 옷이랑 은채 옷이랑 섞이면 안 돼요. 알았어요. 그리고 저녁엔 국 말고 찌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은채가 국은 안 먹거든요. 정희는 냉장고 앞에 서서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며느리니까요. 가족이니까요. 어느 날 저녁 정희는 몸살 기운이 느껴집니다. 온몸이 무겁고 목이 따갑습니다. 그래도 저녁 준비는 해야 합니다. 부엌에 서서 감자를 깎다가 손을 베입니다.
피가 나지만 정희는 소리내지 않습니다. 물에 헹구고 밴드를 붙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정희는 국그릇을 들다가 그만 손에서 놓칩니다.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깨집니다. 국물이 사방으로 튑니다. 어머 어머니. 수경이 소리칩니다. 정희는 무릎을 굽혀 깨진 그릇을 줍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괜찮아요. 제가 치울게요. 아니, 제가 할게요. 어머니 손 다치셨잖아요. 아들 민수가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걱정보다 당혹스러움이 담겨 있습니다. 정희는 그 눈빛을 봅니다. 가슴 한구석이 시립니다. 미안해요. 정희의 목소리가 작습니다. 수경은 한숨을 쉽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어머니, 요즘 좀 피곤하신 것 같아요. 오늘은 일찍 쉬세요. 말은 부드럽지만 수경의 표정은 불편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정희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습니다. 열이 오릅니다.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밤 정희는 잠들지 못합니다. 거실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수경과 민수의 대화입니다. 요즘 어머니 너무 힘들어 보이지 않아? 병원 가보시라고 해야 하나? 민수의 목소리입니다. 그건 그렇지. 근데 어머니가 쓰러지시면 은채 도시락은 누가 싸? 청소는? 수경의 말입니다. 정희는 이불을 끌어안습니다. 가슴이 먹먹합니다. 나는 그저 편리한 존재일까? 눈물이 나올 것 같지만 참습니다. 정희는 평생 참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갈라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고열입니다. 민수가 병원에 데려갑니다. 의사는 말합니다. 과로십니다. 충분히 쉬셔야 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묻습니다. 쉴 수 있을까? 나는 쉴 자격이 있을까?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정희는 창밖을 봅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걷고 있습니다.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정희는 생각합니다. 나도 내 삶을 살고 싶다. 작은 결심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정희는 천장의 형광등을 바라봅니다. 의사는 입원을 권했습니다. 몸이 너무 약해졌다고 했습니다. 정희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첫날 밤 병실은 조용합니다. 옆 침대 환자는 자고 있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습니다. 그런데 잠이 오지 않습니다. 머릿속에 지난 20년이 스쳐 지나갑니다. 손녀를 처음 안았던 날, 작고 따뜻했던 무게, 밤마다 젖병을 물리고 기저귀를 갈았던 시간들, 정희는 행복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살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요? 감사의 말이 줄어들고 요구만 늘어났던 건 정희의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이틀째 되는 날 민수와 수경이 병문안을 옵니다.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수가 묻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괜찮아. 걱정 마. 수경은 침대 옆에 앉습니다. 하지만 눈은 시계를 향합니다. 정희는 그 시선을 놓치지 않습니다. 은채 학원 데려다 줘야 해서요. 어머니, 빨리 나으셔야 해요. 수경의 말입니다. 정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20분 만에 병실을 나갑니다. 문이 닫히고 정희는 다시 혼자입니다. 그날 저녁 복도를 걷다가 정희는 멈춥니다. 병실 문 앞에서 민수와 수경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정희는 몸을 숨깁니다. 어머니 퇴원하시면 요양보호사라도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 민수의 목소리입니다. 그럼 비용은? 우리가 다 내야 하잖아. 차라리 어머니가 좀 더 쉬시면서
집안일만 해주시면 좋겠는데. 수경의 대답입니다. 정희는 벽에 등을 기댑니다. 숨이 막힙니다. 엄마는 우리 엄마야. 그래도 좀. 알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어머니가 안 계시면 은채 누가 봐요? 우리 둘 다 일하는데. 정희는 천천히 병실로 돌아옵니다. 침대에 앉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지만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가슴속이 텅 비는 느낌입니다. 나는 20년을 무엇을 위해 살았을까? 밤, 정희는 지갑을 꺼냅니다. 통장을 봅니다. 평생 모은 돈이 있습니다. 많지 않지만 정희 혼자 살기엔 충분한 금액입니다. 정희는 오랫동안 통장을 바라봅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퇴원 수속을 밟습니다. 간호사가 묻습니다. 보호자분은요? 혼자 갈 수 있어요. 정희는 택시를 탑니다. 하지만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부동산으로 향합니다. 중개사는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어르신, 정말 집을 파시려고요? 네. 빨리 처리해 주세요. 정희의 목소리는 단호합니다. 중개사는 서류를 꺼냅니다. 정희는 사인을 합니다. 손이 떨리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짐을 쌉니다. 옷가지 몇 벌, 사진 몇 장. 그게 전부입니다. 정희는 거울 앞에 섭니다. 거울 속 얼굴은 낯설지만 결연해 보입니다. 이제 충분히 참았어. 내 삶을 위해 살아야 한다. 정희는 가방을 듭니다. 문을 열고 나섭니다.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정희는 처음으로 가벼움을 느낍니다. 20년 동안 짊어졌던 무게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공기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자유의 맛입니다. 정희는 걷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삶을 향해서 울진행 버스가 출발합니다. 정희는 창가에 앉아 있습니다. 도시가 멀어집니다. 고층 빌딩들이 작아지고 상가들이 펼쳐집니다. 정희는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조용히 풍경을 바라봅니다. 4시간 후 버스는 울진에 도착합니다.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칩니다. 짠 냄새가 코끝을 자극합니다. 정희는 미소 짓습니다. 미리 알아본 집은 바다에서 10분 거리입니다. 작은 단층 주택입니다. 마당에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습니다. 집주인 할머니가 문을 열어줍니다. 어서 오세요. 집이 좀 낡았어요. 괜찮아요. 마음에 들어요. 정희는 방을 둘러봅니다. 작지만 깨끗합니다. 창문을 열자 바람이 들어옵니다. 정희는 처음으로 이곳이 자신의 공간이라는 걸 실감합니다. 짐을 푸는데 1시간이 걸립니다. 옷을 개키고 사진을 벽에 겁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찍은 사진입니다. 정희는 사진을 쓰다듬습니다. 여보, 이제 나도 좀 쉬어도 되겠지? 대답은 없지만 정희는 남편이 웃고 있다고 느낍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6시에 일어납니다. 습관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천천히 커피를 내립니다. 마당에 나가 의자에 앉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합니다. 이렇게 여유로울 수가 있구나. 정희는 혼잣말을 합니다. 커피 잔을 두 손으로 감싸고 하늘을 봅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갑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습니다. 오전 정희는 시장에 갑니다. 생선 가게 앞에서 멈춥니다. 신선한 고등어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 주세요. 혼자 사세요? 아주머니가 묻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혼자요. 그럼 이거 드릴게요. 싱싱해요. 아주머니는 웃으며 고등어를 싸줍니다. 정희도 웃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짜 웃음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점심을 준비합니다. 고등어를 굽고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지만 정성스럽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식사를 합니다. 맛을 음미합니다. 누가 재촉하지 않습니다. 설거지도 여유롭게 합니다. 오후 정희는 바닷가로 산책을 나갑니다. 파도 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모래사장을 걷습니다. 발자국이 찍히고 파도가 와서 지웁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가만히 봅니다. 지워져도 괜찮아. 정희는 중얼거립니다. 과거도 상처도 모두 지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동물보호센터를 지나갑니다. 정희는 발걸음을 멈춥니다. 유리창 너머로 작은 강아지가 보입니다. 흰색 털에 검은 눈망울입니다. 강아지가 꼬리를 흔듭니다. 정희는 문을 밉니다. 직원이 다가옵니다. 입양하시려고요? 네. 저 아이요. 좋은 선택이세요. 이름은 아리예요. 정희는 아리를 안아봅니다.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아리는 정희의 얼굴을 핥습니다. 정희는 웃음이 나옵니다. 아리야, 우리 같이 살자. 저녁 정희는 아리와 함께 마당에 앉아 있습니다. 해가 집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듭니다. 아리는 정희 무릎에서 잠듭니다. 정희는 아리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참 평화롭구나.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릅니다. 정희는 처음으로 자신이 자유롭다고 느낍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삶. 정희는 이제 김정희로 살아갑니다. 밤 침대에 누워 정희는 눈을 감습니다. 오늘 하루가 꿈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꿈이 아닙니다. 정희의 새로운 삶입니다. 내일도 해는 뜰 것입니다. 그리고 정희는 자신만의 속도로 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매일 아침 바다를 봅니다. 아리와 산책하고 좋아하는 음식을 해먹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흐릅니다.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립니다. 정희는 문을 엽니다. 민수가 서 있습니다. 얼굴은 지쳐 보입니다. 엄마. 민수의 목소리는 떨립니다. 정희는 잠시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엽니다. 어떻게 찾았니? 부동산에서 연락처 받았어요. 엄마, 왜 이러세요? 갑자기 집을 팔고 사라지시면 어떡해요? 정희는 민수를 바라봅니다. 아들의 눈엔 당혹스러움이 가득합니다. 정희는 한숨을 쉽니다. 들어오렴. 거실로 들어온 민수는 주위를 둘러봅니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입니다. 아리가 다가와 꼬리를 흔듭니다. 강아지까지 키우세요? 응. 아리야. 귀엽지? 정희는 차를 내옵니다. 민수는 잔을 받아듭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습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엄마, 다시 집으로 돌아가요. 은채도 보고 싶어하고 수경이도. 민수야. 정희가 아들의 말을 끊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합니다. 엄마는 이제 여기서 살 거야. 왜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정희는 차를 한 모금 마십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합니다. 잘못한 건 없어. 다만 엄마는 20년 동안 너희를 위해 살았어.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구나. 그럼 우린 어떡해요? 은채 도시락은? 집안일은? 정희는 민수의 눈을 봅니다. 아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희는 말합니다. 너희도 할 수 있어. 엄마 없이도. 민수는 고개를 떨구고 있습니다. 정희는 아들의 손을 잡습니다. 미안하구나. 하지만 엄마도 사람이야. 엄마도 쉬고 싶고 내 시간을 갖고 싶어. 이해해 줄 수 있니? 민수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입니다. 정희는 아들의 손을 놓습니다. 가끔 연락할게. 명절엔 올라갈 수도 있고. 하지만 이제 엄마는 여기서 살아. 민수는 일어섭니다. 문 앞에서 돌아봅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정희는 미소 짓습니다. 진심이 담긴 미소입니다. 응, 행복해. 민수가 떠나고 정희는 다시 혼자입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아리가 다가와 정희의 무릎에 머리를 얹습니다. 정희는 아리를 쓰다듬습니다. 저녁, 정희는 마당에 앉아 있습니다. 노을이 집니다. 하늘이 붉게 물듭니다. 정희는 하루를 돌아봅니다. 아들을 보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구나. 정희는 중얼거립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감나무 잎이 흔들립니다. 정희는 눈을 감습니다. 평화가 느껴집니다. 일주일 후 정희는 동네 경로당에 갑니다. 할머니들이 화투를 치고 있습니다. 한 할머니가 정희를 봅니다. 새로 오셨어요? 같이 하실래요? 네, 좋아요. 정희는 자리에 앉습니다. 카드를 받아듭니다. 할머니들과 웃고 떠듭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소속감입니다. 저녁엔 시장에서 장을 봅니다. 생선 가게 아주머니가 손을 흔듭니다. 오늘은 갈치가 좋아요. 하나 주세요. 정희는 웃으며 장바구니를 듭니다. 집으로 걸어가며 정희는 생각합니다. 인생은 이제부터라고. 74년을 살았지만 진짜 김정희로 사는 건 이제 시작이라고. 집에 도착해 문을 엽니다. 아리가 반겨줍니다. 정희는 아리를 안아 올립니다. 아리야, 우리 행복하자. 아리는 꼬리를 흔듭니다. 정희는 부엌으로 갑니다. 저녁을 준비합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자유롭고 평화롭습니다. 밤, 정희는 일기를 씁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나는 이제 김정희로 산다.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그냥 김정희로. 정희는 일기장을 덮습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아리가 옆에서 잠듭니다. 정희는 아리를 쓰다듬으며 눈을 감습니다. 내일도 해는 뜰 것입니다. 그리고 정희는 자신만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마지막까지.